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차인 30대 여성입니다. 생쇼 좋아하시는 저희 어머님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남편과 저는 회사 동료로 만난 사이입니다. 제가 입사했을 당시 남편은 대리였고 제 사수기도 했지요. 나이도 저보다 4살 많았는데 어찌나 친절하고 자상하게 가르쳐주던지 그런 남편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대요. 이후로 저희는 몇 년을 좋은 직장 선후배로 지내다가 제가 이직을 하면서 연인 사이가 되었고 남편 나이가 32이 되던 해에 프로포즈를 받아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시부모님을 딱 2번 뵀는데 처음에 결혼 허락을 받으러 인사를 갔을 때와 상견례 자리에서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머님 성격이 별나다는 걸 알아챌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상하고 정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제 위로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 형님이 어머님이라면 정말 이를 바득바득 갈 정도로 싫어하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제가 따로 형님을 만날 기회도 이야기를 나눌 일도 없었으니 두 분 사이가 안 좋을 거라곤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남편에게 물어봤는데 남의 가정에 뭐하러 쓸데없는 관심을 갖느냐며 싫은 소리를 하길래 더는 묻지 않았네요. 그러다 결혼한 지 4달쯤 되던 때 남편과 저 그리고 사촌 시누이 셋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사촌 시누이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저희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남편이 그날따라 몸에서 술이 안 받는다며 얼마 마시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사촌 시누이랑 둘이 남게 되었는데 사촌 시누이랑 저랑 1살 차이거든요. 거기다 이야기하다 보니 같은 대학을 졸업했더라고요. 그걸 계기로 신기하다며 말문이 트였고 거기에 술까지 들어가니까 별별 이야기를 다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러다 뜬금없이 사촌 시누이가 혹시 아주버님이 재혼한 건 아냐고 묻더라고요. 재혼은 또 금시초문이라서 정말이냐 물으니 자기가 거기에 얽힌 슬픈 사랑 이야기를 말해주겠다며 혼자 주절주절 떠들기 시작하더군요. 학창시절 내내 공부밖에 모르던 아주버님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연애도 한 번 못 해본 숙맥이었대요. 그러다 회사에 들어가고 처음 소개팅이란 걸 했는데 거기서 첫 번째 부인을 만났답니다. 사촌 시누이 말에 의하면 키도 크고 서구적으로 생긴 미인이었다고 해요. 거기다 머리도 좋았는지 대학교를 다닐 땐 전국 장학생으로 뽑혀 미국으로 1년간 연수를 다녀오기도 했었다고요. 아무튼 두 사람은 3년 정도 연애를 하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문제 그날은 아버님의 환갑이었는데 요새 사람들이 환갑잔치는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대신 가까운 친척들 모두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요. 그리고는 온 가족이 모였으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러다 미국 캘리포니아가 어쩌고 하면서 누가 말을 꺼냈나 봐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별 생각 없이 자기 부인한테 당신도 거기 있다가 온 거 아니냐 하고 물었고요.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님께서 아주버님더러 네 마누라가 외국물 먹은 X이냐며 화를 내더래요. 그러면서 외국물 먹은 여자애들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르는 사람도 있냐며 한국 여자들이 외국에 가면 돈을 어떻게 버는 줄 아냐. 쟤네가 거기서 누구랑 뭘 했는지 알게 뭐냐. 그리고는 아주버님한테 넌 생각이 있긴 한 거냐며 호통을 치셨다고요. 사촌 시누이 말이 자기를 포함해서 다들 미친 거 아니냐고 쑥덕거리고 완전 개판도 그런 개판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첫 번째 부인이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다네요. 어머님더러 알지도 못하면서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 원래 모 눈에 뭐만 보이는 법이라며 어머님 말을 정면으로 받아쳤다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다시 요망하고 사악한 X라며 그 몸뚱이로 내 손주 낳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려고 했냐 이 더러운 X야라며 욕을 퍼부으셨고요. 결국 보다 못한 건지 아주버님이 어머님더러 말씀 좀 가려하시라고 한마디 했답니다. 그러면서 제 와이프한테 사과하시라고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하실 수가 있냐고 실망이라고 쏘아붙였나 봐요. 그러자 어머님이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시더니 아들놈한테 그런 소리나 듣자고 이제껏 고생하며 키운 거 아니라고 네가 내 아들이 맞으면 당장 저 X하고 헤어지겠다고 약속하라 하시더랍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같이 모여있던 친척들이 왜 이러냐며 어머님을 말렸는데 그럴수록 어머님이 당신은 큰아들이 이혼할 때까지 쌀 한 톨, 물 한 방울 안 드실 거라며 아주 곡기를 끊겠다고 선언을 하셨다대요. 그리고 정말 그때부터 어머님이 이틀이고 3일이고 식사를 안 하시더랍니다. 식사뿐만 아니라 물도 한 모금 안 삼킨다고 아버님이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매일같이 하소연을 하셨다고요. 그리고는 사촌 시누이 말로는 거의 일주일을 그렇게 단식을 하셨다는데 솔직히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요. 아무튼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 결국 아주버님이 백기를 드셨대요. 이혼하겠다고 그러니 제발 식사 좀 하시라고요. 사실 저희 어머님이 당뇨가 있어요. 당뇨의 고혈압 외에도 이것저것 자잘한 질병들을 앓으신 지 10년이 넘었다 들었습니다. 그러니 가족들 입장에선 그런 양반이 식사를 안 하고 버티니 환장을 노르시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지금의 형님과 재혼을 하셨는데 이때는 이미 아주버님이 어머님 말씀이라면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가지곤 어머님이 지금의 형님한테 아주버님이 이혼한 전력이 있는 걸 말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그리고는 어머님의 말씀에 따라 아주버님도 초혼인 척 했다가 청첩장까지 나오고 나서야 재혼인 걸 밝혔던 모양이에요. 문제는 두 사람이 신호위반으로 식을 올리게 된 상황이었기에 형님이 결혼을 엎을 만한 상황도 못 되었던 거지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왜 그렇게 형님이 어머님 이야기만 나오면 질색팔색을 하는지 이해가 되대요. 술김에 오간 이야기라 사촌 시누이가 뭘 얼마나 더하고 빼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머님이 달리 보이긴 하대요. 그리고 저 역시 어머님의 단식 노름에 걸려들게 된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직후 남편 회사의 사정으로 저희는 바로 신혼여행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1박 2일로 주말에 제주도를 다녀온 게 전부였지요. 그러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여름이 되었고 저희는 못 간 신혼여행 겸 휴가로 휴양지에 가기로 했어요. 친정 부모님께도 이 이야기를 전하니 가서 재밌게 놀다 오라며 현금으로 100만 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즐겁게 놀다 올 수 있었네요. 여행에서 돌아오던 날 일단 인사도 드리고 사온 기념품도 전해드릴 겸 어머님 아버님 댁에 먼저 들리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어머님 아버님 댁이 가깝기도 했고요. 그렇게 들리니 어머님이 오늘이 오는 날인지 몰라서 식사 준비는 못했다 하시길래 괜찮다 했어요. 그리고는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나와서 순대국 먹고 저희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지요. 친정에 도착하니 저녁 7시쯤이었고 친정어머니께서 여행 갔다 오느라 피곤했겠다며 공국 끓여놨으니 지금 좀 먹고 가져가라 하시대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남편하고 술 한잔 했으면 하시는 눈치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아들 같은 사위 얻어서 양주 한 잔씩 하는 게 소원이시던 분이라 그리고 고맙게도 남편이 먼저 그 마음을 알아챘는지 저한테 자고 가자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님이랑 술 한잔 할 테니까 저는 장모님하고 못다한 이야기하라고요. 남편도 피곤했을 텐데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하루를 친정에서 보내고 이튿날 아침 식사까지 든든히 먹고 집으로 올라가던 길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오셨는데 차 소리 때문인지 바뀌냐고 물어보셨나 봐요. 그러자 남편이 이제 집으로 가는 중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렇게 대화가 오가는 와중에 어머님이 저희 부부가 친정에서 하루를 잤다는 걸 알게 되셨고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핸드폰이 스피커폰이 아니었는데도 어머님 목청이 얼마나 큰지 뭐라고 화를 내시는지 제가 다 들을 수 있는 지경이었지요. 어머님께서 남편더러 네 마누라가 꼬셔서 자고 가자고 했냐며 시댁은 여버리고 그냥 친정으로 내뺐다고 서운해 죽겠다고 화를 내셨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 남편이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어머님은 들은 채도 안 하셨고요. 그러더니 급기야 이런 꼴 보자고 당신이 꾸역꾸역 밥 먹고 사는 거 아니라며 식사는 해서 뭐하니 안 먹는다 하시고는 전화를 탁 끊어버리시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솔직히 정말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도 짜증을 내면서도 안절부절 못하는 눈치였지요. 결국 차를 돌려 다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도착하니 어머님이 저희더러 못하러 왔냐고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시대요. 그러자 남편이 오해라며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보시더니 너는 왜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하네요. 제가 꼬셔서 그렇게 된 걸 당신이 다 안다면서 그러면 네가 잘못했다고 해야지 왜 내 아들이 잘못을 비느냐고요. 그래서 누가 누굴 꼬시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냥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서 하루 자고 온 것뿐이다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어디 시애미가 말하는데 말대꾸를 하냐면서 제 꼴이 보기 싫어서라도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시대요. 말해봤자 하는 대로 꼬투리만 잡히는구나 싶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한테 계속 눈치를 주면서 빨리 죄송하다 하래요. 어머님이 지병도 있고 몸 안 좋으신 거 알지 않냐면서. 그리고 어머님 곁에 앉아 계시던 아버님도 저더러 기싸움 할 상대가 없어서 네 시엠이랑 그러고 있느냐고 저더러 빨리 죄송하다고 하라고 화를 내시고, 그 자리에 있는 남자들이 당신 편을 든다고 생각하셨는지 어머님께선 점점 더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저것보라고 쟤는 내가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라며 연신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쥐어짜내시며 곡소리를 내시더라니까요. 그리고 결국 제가 죄송하다 했습니다. 남편이 싹싹 빌라에서 엎드려 정말 파리마냥 빌었어요. 그러자 조금 누그러지셔가지고 내가 이번만 봐준다 하시는데 진짜 속에서 열불이 올라오대요. 그렇게 한바탕 소동을 치르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면서 연신 미안하다고 하는데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는 제가 남편한테 어머님 성격 별나시다고 요즘 같은 세상에 밥 안 먹는 걸로 시위하시는 양반이 어디 있느냐고 또 저러시면 나도 이번처럼 안 넘어갈 거라고 선을 그었네요. 남편도 알겠다고 했고요. 그러다 얼마 전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아주버님과 저희 남편을 불러놓고 당신 집 근처로 이사를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어머님이 당신 건강이 하루가 다르게 안 좋아지고 있으니 자식들이 자주 들여다봐줬으면 좋겠다고 그러셨다나요? 그런데 큰아주버님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아들 며느리 할 것 없이 전부 다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곁에 산들 사실 들여다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 아프단 소리를 달고 사시지만 병원은 당뇨하고 고혈압 약 받을 때 빼고는 곧 죽어도 안 가시는 분이라 저희로서는 더 답답했지요. 자식들이 매일같이 들여다봐줬으면 할 정도로 당신 건강이 불안하시면 병원에 가보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 형님과 제가 어머님께 모시고 갈 테니 병원에 가자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대번에 싫다셨습니다. 그러면서 형님과 저더러 교대로 하루씩 시댁에 와서 있으래요. 아니면 아예 저희 중 한쪽이 당신을 모시고 살던가요. 그 말을 듣고 형님도 저도 정말 아연실색했지요. 저희 둘 다 그럴 상황도 안 되었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었으니까요. 결국 형님은 큰아주버님을 통해서 저는 남편을 통해서 합가는 못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대로 하루씩 시댁에 머물면서 어머님을 돌봐드리는 것 또한 못한다고 했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또 단식 투쟁에 들어가셨어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지요. 아버님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하셔서 네 애미 죽는다고 아들 며느리들을 들들 볶으시대요. 그리고 한 4일쯤 지났을 때 형님과 만나게 되었는데 형님이 자기 이혼할 거라고 하대요. 시어머니란 사람한테 아주 질려버렸다고 그러면서 시조카도 아주버님한테 줘버리고 그냥 이혼할 거라나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형님 마음을 제가 다 헤아릴 순 없었지만 저보다 더 오랫동안 이 꼴을 봐왔을 테니 오죽하면 저런 소리를 하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튿날 여지없이 아버님한테 또 전화가 왔고 결국 제가 한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5일이나 금식을 하셨다니 걱정이 되긴 했으니까요. 그렇게 퇴근 후 시댁에 갔네요. 그런데 시댁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순간 어머님이 쓰러지기라도 하셨나 싶어서 현관 매트 밑에 보관하는 비상용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불이 나게 안방으로 뛰어들어갔는데 거기엔 어머님은 안 계시고 웬 물통 하나가 나와 있더라고요.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아보니 미숫가루 탄 우유 같대요. 그리고 동시에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얼른 물통을 제자리에 놓고 거실로 나왔고 곧이어 화장실에서 어머님이 나오시더니 저를 보고 아주 기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더러 연락도 없이 네가 뭐하러 왔냐면서 당신 죽었나 확인하러 왔냐고 막말을 쏟아내셨어요. 저도 상황 파악이 좀 되었던지라 어머님께 몸이 좀 어떠신가 해서 와봤는데 아직 정정하시네요. 그러고는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생각할수록 너무 웃기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냥 물도 아니고 우유에 미숫가루까지 챙겨 드시면서 무슨 단식 중이랍시고 자식들의 걱정과 염려를 인질삼아 협박을 하신 건지 싶어서 화도 났고요. 저는 바로 형님께 전화를 걸어 이 상황을 전했어요. 하지만 형님은 그래도 이제 상관없답니다. 당신 결심은 굳어졌다면서. 그래서 저도 그냥 알겠다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니 저보다 일찍 퇴근한 남편이 근심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내가 방금 뭘 보고 온 줄 아냐며 어머님 집에서 본 미숫가루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제가 그래서 남편에게 못 믿겠으면 어머님 모시고 병원에 가보자고, 병원에 가보면 어머님이 정말 식음을 전폐하셨던 건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라고 했지요. 만약에 내가 잘못 알고 경거망동이라도 한 거라면 어머님 모시고 살겠다고요. 저로서는 정말이지 인생을 건 게임을 한 거예요. 그러자 남편도 좋다고 하고는 저와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제가 다시 남편을 대동하고 와서인지 꽤나 당황한 표정이셨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왜 굶어 죽어가는 시엠이 동네방네 구경시키려고 왔냐며 역성을 내시대요. 그 역성 내시는 모습이 절대로 며칠 굶은 분이라곤 할 수가 없었다는 걸 남편도 알아차렸을 거예요. 남편이 어머님 손을 꼭 잡더니 저희가 모시고 살겠다고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고 말문을 열더군요. 그리고는 지금 병원에 가서 어머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식사를 며칠 동안 못 하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혈당이라던가 측정 좀 해보자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도 눈치를 채신 건지 절대로 안 간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어이없던 건 그 신랑이 하는 과정에서 어머님이 뭘 드신 건지 트름을 꺽 하신 겁니다. 아니, 식사는커녕 물도 5일 동안 안 드셨다는 분이 트름이 말이 되나요? 결국 남편이 왜 자꾸 아버지하고 자식들 걱정하게 안 먹는 척을 하시냐고 한숨을 쉬며 한탄을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당신이 죽게 생겨서 미숫가루 좀 먹었는데 제가 그걸 그새 일렀다며 저더러 쌍욕을 퍼부으시대요. 그러면서 이제 너네가 같이 살자고 빌어도 당신이 안 산다고, 네 형네랑 살면 된다고 큰 소리를 치시길래 저도 감사하다고 꼭 그러시라 했습니다. 남편도 진저리가 난다면서 적당히 좀 하시라고 어머님한테 한마디 했고요. 그렇게 집으로 올라오는 길에 남편이 저더러 미안하답니다. 원래 저런 분은 아니셨는데 언젠가부터 그렇게 자식들하고 남편 걱정시키는 재미로 사시는 분 같다고 자기도 환장을 노르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 했습니다. 이제 당분간은 못 그러시지 않겠냐고. 어머님도 시쳇말로 쪽팔리셨을 테니까요. 그리고 집안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님이 당신 미숫가루 드신 이야기는 쏙 빼고 저희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갔다며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너네랑 살아야겠다 하셨는데 아주버님이 어머님 덕분에 또 이혼당하게 생겼다며 제발 아들 살리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말라고 선을 그은 모양이에요. 듣자니 형님께서 아주버님한테 어머님하고 자기하고 둘 중 한 명을 선택하라 했다네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이번엔 형님 편에 서셨고요. 그렇게 졸지에 저희 어머님 아들들한테 크게 미움 사시고 지금은 아버님을 통해서 당신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일방적으로 소식을 전해오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달리 해드릴 말씀이 없네요. 괜히 잘못했다가 코 깨일까봐 무섭거든요. 어머님이 부디 당신 행동에 진심으로 후회하고 뉘우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여성입니다. 정말 묻고 싶어요. 거짓말하는 것도 유전인가요? 남편과는 30이 넘은 나이에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저는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요. 늦은 나이에 만난 만큼 처음부터 결혼 전제의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다행히 서로 대화도 잘 통하고 왠지 느낌이 좋대요. 그래서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사귄 지 1년쯤 되던 시기에는 양가 어른들의 축복 속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고요. 결혼 당시 남편도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고 저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둘 다 나이도 있는데 양가의 손을 벌리는 것도 경우가 아닌 것 같아 대출을 좀 받아서 시작하자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먼저 남편하고 어머님이 살던 아파트에 저더러 들어와 살라 하시더군요. 당신이 원룸을 얻어서 나가 사시겠다고요. 남편도 대출이잖아. 그런 걸 생각하면 어머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좋겠다 했고 주변에서들 그런 시어머니가 어딨냐며 그렇게 하라대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정말 좋은 어머님을 만났다 생각했지요. 그렇게 집 문제를 해결한 이후로 저와 남편은 혼수를 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여의치 않을 땐 어머님이 그 자리를 대신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게 화근이었네요. 하루는 어머님이 백화점으로 혼수를 보러 가자셨습니다. 솔직히 혼수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빠듯해서 백화점은 가봤자 눈만 높아지지 별 도움은 안 될 것 같아 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어찌나 고집을 부리시는지 당해낼 재간이 없었네요. 그래서 결국 서울 명동에 있는 백화점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앤틱 스타일의 꽤나 값비싸 보이는 가구들을 보게 되었지요. 저야 제가 살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 크게 관심은 두지 않았지만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저더러 저것 좀 보라며 저 침대를 이사갈 당신 집에 두고 싶다 하시대요. 게다가 한층 아래로 내려가니 모피 매장이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이 모피 저 모피를 입었다 벗었다 하시며 이건 어떻다 저건 어떻다 별의별 품평을 하셨고요. 솔직히 침대 어쩌고 하실 때만 하더라도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모피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까 저도 사회생활을 했으니 왜 눈치가 없었겠어요? 지금 예단 이야기를 돌려서 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지요. 결국 그날 하루 종일 제가 필요한 물건은 하나도 못 보고 어머님에게 이끌려 다이아 매장도 갔다가 남자 시계 매장도 갔다가 가격을 듣고 있자니 한숨만 나오더군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무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했네요. 어머님과 데이트는 잘했냐는 남편의 말에 하루 종일 어머님이랑 보고 다닌 물건들, 어머님이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리고는 어머님이 왜 그런 과한 요구를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소연을 했지요. 그러자 남편이 일단 본인이 어머님께 잘 이야기해보겠다며 걱정하지 말라대요. 하지만 기세등등한 남편의 말과는 달리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며칠 뒤 남편이 어머님을 모시고 백화점에 가 그 침대를 계약했다고 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머님께서는 당신 침대를 사느라 돈을 많이 썼겠다며 저희한테는 어머님이 원래 쓰시던 침대를 신혼침대로 쓰라시대요. 이것도 좋은 거라면서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기껏 한다는 소리가 이번 한 번만 저들이잡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가간다고 하니까 서운해서 심술 부리신 거라나요. 하지만 저를 더 어이없게 한 일은 결혼 직후에 발생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신혼여행에 가 있는 사이에 어머님이 원룸으로 이사를 나가신다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면 저희가 이사를 못 도와드리잖아요.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그러면 제가 이삿짐 센터를 예약해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당신이 알아서 할 테니 저희는 신경 쓰지 말라대요. 그래서 저도 더는 별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게 웬걸 신혼여행에서 돌아왔는데도 어머님은 그대로 계셨어요. 심지어 짐도 전혀 싸지 않으신 상태였지요. 제가 집안을 둘러보곤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께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그냥 마음이 바뀌셨대요. 당신 나이도 들 만큼 들었는데 혼자 나가 살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냐고 무서워서 따로 살기 싫으시다나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하지만 제가 그런 반응을 보이든지 말든지 어머님께선 신이 난 듯 말씀하시길 저희가 맞벌이인 만큼 당신이 살림도 많이 도와줄 거고 애를 낳으면 애도 도맡아 키워주시겠다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합가는 아니다 싶었어요. 솔직한 말로 돈이 아예 없는 상황이었다면 단념하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님이 처음부터 같이 살 생각이셨으면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저를 속이신 것 같다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네요. 그런 생각은 남편이라고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전혀 몰랐을까라는 불신으로 이어졌고요. 하지만 남편이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었기에 뭐라 추궁하기도 어려웠고 결국 일단 눈앞에 닥친 상황을 먼저 해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지금이라도 빨리 집을 알아보라고 나는 그동안 친정에 가 있겠다 했지요. 사실 친정에서 출퇴근을 하려면 왕복 2시간도 넘는 거리였고 그런 이유로 자취를 하고 있었던 거지만 그렇게 된 이상 별다른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저더러 그렇게까지 해야겠냐며 기왕 이렇게 된 거 한번 같이 살아보면 어떻겠냐입니다. 같이 살게 되더라도 제가 불편한 일은 없도록 하겠다면서요. 그리고는 급기야 자기가 앞으로 이런 집안일은 다 하고 저한테는 어떻게 잘하겠다는 내용들이 적힌 무슨 각서 같은 것도 작성해왔더군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어머님과 한번 같이 살아보자는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과 같이 살기로 한 지 하루 만에 저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저나 남편 둘 다 아침을 안 먹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요, 어머님은 그런 저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아들 내외가 아침밥도 안 먹고 출근하는 게 안쓰럽다는 이유로 새벽 5시 반부터 자는 저를 깨우셨지요. 그리고는 그 일은 아침에 나물을 무치고 생선을 굽게 하시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덧 아침 7시가 되자 당신이 직접 저희 방으로 가서 남편을 깨우시더군요. 그런데 아침잠이 많은 남편이 일어나질 못하자 남편 볼에 당신 볼을 부비고 남편 엉덩이도 꼬집고 솔직히 너무 보기 흉했어요. 아무리 어머님 아들이라지만 엄연히 저랑 결혼한 사람인데 며느리가 보는 데서 그러는 건 좀 아니잖아요? 정말이지 아침부터 별꼴을 다 겪고 별꼴을 다 본다 싶어서 너무 짜증이 났네요. 그렇게 세 식구가 마주 앉았는데 입맛도 없고 결국 제가 어머님더러 저는 아침 안 먹어도 되니까 내일부터 깨우지 말아달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출근 준비를 핑계로 먼저 식탁에서 일어났지요. 그러자 어머님이 제 뒤통수에다 대고 네가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아들은 먹어야 할 거 아니냐입니다. 그래서 그럼 직접 챙겨 먹게 하시라고 받아쳐버렸네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어머님은 제가 한 말은 어디로 들으신 건지 아침을 차리자며 저를 또 깨우셨어요. 저는 못 들은 척 일어나지 않고 버텼는데 그러자 어머님이 너 때문에 네 남편이 굶어도 상관없다는 거냐며 신경질을 내시대요. 그래도 제가 끄떡도 안 하자 결국 어머님이 저더러 못됐다 하시더니 두고 보자며 방을 나가셨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편치는 않더라고요. 결국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방 밖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남편은 또 언제 일어났는지 어머님하고 남편 둘이서만 식사를 하고 있더군요. 솔직히 살짝 황당했지만 차라리 잘 됐다 싶기도 했어요. 이제 절대로 안 깨우겠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저를 보시더니 가서 자빠져 잠이나 자지 왜 기어나왔냐고 욕에 가까운 막말을 퍼부으시대요. 어찌나 서럽고 어이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이후로 회사에 출근해 한참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는 기껏 한다는 소리가 저더러 아침부터 왜 그렇게 삐딱하게 행동을 하냐며 어머님이 그래도 넉살 좋게 저도 한 그릇 주세요 하면 어디가 덧나냐입니다. 듣자 하니 점점 속에서 화가 치밀어서 그딴 소리 할 거면 전화 끊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기왕 같이 살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어머님한테 잘 좀 하라나요. 사실 어머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당신 스스로가 멋쟁이라 생각하셔서 옷을 그렇게 많이 사나르시고 하루에도 몇 벌을 갈아입으셨지요. 그렇다 보니 빨래가 어찌나 빨리 쌓이던지
이틀에 한 번은 빨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네요. 그래도 저는 그 일만큼은 군소리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기껏 하시는 말씀이 저 때문에 당신 옷들이 다 망가지는 것 같다며 앞으로는 손빨래를 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중요한 옷이면 차라리 세탁소에 맡기시라 했지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어떻게 하신 건지 남편이 저더러 얘기 좀 하잡니다. 그래놓고는 한다는 소리가 손빨래가 별거냐고, 저 아침 저녁으로 샤워할 때 한두 개씩 하면 금방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한 일 같으면 당신이 하라고 쏘아붙였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아예 빨래라는 집안일에서 손을 떼버렸습니다. 제 옷은 세탁소에 맡기거나 동네 빨래방에 가서 해버렸고, 남편 옷이나 어머님 옷은 얼마가 쌓이던 냄새가 나던 본 척도 안 했지요. 그러자 결국 빨래는 남편 일이 되었다가 어머님 일이 되더군요. 그러다 결국 결정적인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지난 주말이었지요. 저희 부부는 처음부터 평일은 아내인 제가, 주말은 남편이 식사를 담당하기로 정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날도 어느 다른 주말처럼 남편이 점심을 차릴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날은 어머님이 갑자기 남편더러 평일 내내 일하고 주말에 뭐하는 짓이냐며 남편더러 그러지 말고 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어이 남편이 하고 있던 앞치마까지 뺏으시면서 말이에요. 그리고는 저를 부르시더니 저더러 국수를 좀 삶으랍니다. 냉장고에서 신김치도 꺼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마디로 이래라 저래라.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남편을 불렀어요. 어머님께는 오늘은 남편이 담당하는 날이라고 설명해드렸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제가 하는 이야기를 딱 끊으시고는 아들이 부엌에 서 있는 거 보기 좋아하는 시애미는 세상 천지에 없답니다. 그러면서 당신 아들과 살고 싶으면 앞으로 부엌 일은 무조건 저더러 하래요. 그게 싫으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나요. 그래서 알겠다고 대꾸하곤 방에 들어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방에 따라 들어와서는 기껏 한다는 소리가 저더러 이렇게 끝까지 어머님 말씀에 반기를 들어야겠냐고 그래요. 자기 입장도 좀 생각해달라면서 그냥 어머님 계실 땐 제가 하는 척하고 안 계실 땐 자기가 하고 그러면 안 되냐고요. 이제 와서 누굴 탓하겠냐 싶으면서도 끝까지 어정쩡한 남편의 태도에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 살겠다 했어요. 그리고는 헤어지자 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 머릿속에선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돈 계산까지 하고 있었지요. 혼수라고 들인 가전이며 가구는 남편이 저에게 맡겨놓은 돈에서 닦아야겠다. 뭐 그런 계산들이요. 그런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저를 달랬다가 화를 내기도 했고, 그런데 방문 밖에서 어머님이 나가게 내버려두라며 악을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더러 네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엑스한테 애걸복걸 하느냐고요. 그런 소리까지 들으니 정말 열받대요. 그래서 저도 방문을 열고는 어머님께 어머님 아들 쥐뿔도 잘난 거 없는데 뭘 믿고 그렇게 기세등등하신지 모르겠다 쏘아붙였어요. 그리고는 지금이라도 돌려드릴 테니까 아주 치마폭에 파묻고 돌아가실 때까지 오손도손 사시라고 퍼부숴 버렸네요. 그런데 그걸로도 화가 안 풀려서 집안을 둘러보니 주방에 남편이 뭘 만든답시고 꺼내놓은 재료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냅다 주방으로 달려들어 그 재료들을 조리대에서 바닥으로 다 쓸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왜 멀쩡한 사람을 이렇게 악에 바치게 만드냐고 소리소리를 질렀지요. 그제서야 어머님도 남편도 조금 놀란 건지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바라보고만 있더군요. 저는 대충 챙긴 여행 가방을 들고 정신없이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 한 달 동안 있었던 일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남편과 헤어지기로 한 결심을 전했어요. 다행히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한 건지 물으시더니 제 뜻이 그렇다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저를 격려해 주시대요. 제 임의로 정산 후 남편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돈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뭔가 느낀 바가 있던 건지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이 그럴수록 막말로 재수가 없었어요. 변명이랍시고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하고 제가 친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머님한테 매정하게 구는 것 같아서 자기도 서운했다나요.
말 같지도 않아서 대꾸도 안 했네요. 오늘 이렇게 털어놓는 것을 마지막으로 2번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저 살면서 그냥 똥도 아니고 아주 질퍽한 똥 한번 제대로 밟은 셈치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된 30대 여성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건 어머님으로부터 들었던 마지막 막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서예요. 여기다 털어놓기라도 하면 시끄러운 제 속이 좀 나아질까요? 남편과는 직장 선배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직장 선배와 남편은 같은 대학을 나온 동기라고 들었고요. 제가 워낙 믿고 따르던 직장 선배였기에 이것저것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간 자리였지요.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남편은 서울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어머님 아버님은 그 지역에서 치킨집을 하시고요. 남편은 어머님 아버님과 같이 살다가 20살이 되던 해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하면서 서울에 올라와 자취를 시작했다고 하대요. 남편에게는 아래로 3살 어린 신우도 있는데 신우랑 제 이야기는 제가 계속하겠지만 처음부터 안 좋은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신우를 만난 건 남편과 사귄 지 1년쯤 되던 해였습니다. 신우는 원래 고향에서 대학을 나와서 그 지역에 있는 회사를 다녔어요. 그러다 서울에 있는 직장으로 이직을 하면서 서울로 올라온 거지요. 신우가 올라오니까 자연스레 남편이 살던 집에서 나와 투룸빌라로 이사를 갔고 그렇게 신우랑 같이 살기 시작하더군요. 이거야 뭐 서울 물가가 워낙 비싸기도 하고 이해 못할 일은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제가 왈가왈부할 문제도 못 되었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했지요. 이후로 처음엔 신우랑 친하게는 아니어도 잘 지내보려고 했어요. 남편하고 결혼 이야기도 조금씩 오가고 있었으니 굳이 불편하게 지낼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신우랑 저랑 나이도 동갑이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선만 잘 지키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줄 알았네요. 그런데 조금씩 성가시다고 느끼게 된 건 언젠가부터 남편과 제가 데이트를 할 때마다 신우가 따라 나오면서예요. 처음엔 서울에 친구도 없고 어쩌고 그래서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는 같이 다녔지요. 그런데 그 빈도수가 점점 잦아지더니 급기야 한 번은 그날은 남편과 제가 한 번 가려면 1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한다는 일식집에 가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신우가 남편을 따라왔더라고요. 그리고는 남편이 변명하듯 신우도 그 맛집에 꼭 가보고 싶다고 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2명밖에 예약을 안 해서 못 들어갈 거라고 하니까 그래도 가서 사정은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좀 짜증이 났고 솔직히 신우가 어린애도 아닌데 눈치가 없는 건지 남편이랑 저랑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도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뻔뻔하게 서 있는 게 꼴보기 싫대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3사람이 일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참고로 그 일식집은 시간당 딱 12명만 받는 곳이에요. 종업원이 저희를 보더니 재료도 딱 인원수대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서 제가 그럼 혹시 환불은 되냐니까 그것도 당연히 안 된다 했지요. 그러자 남편이 신우더러 이것 봐라 안 되지 않냐면서 차에서 기다리던지 알아서 하라대요. 그러니까 신우가 갑자기 그 사람들 있는 곳에서 흐느끼며 우는 겁니다. 자기는 서울에 의지할 곳이라곤 오빠랑 저밖에 없는데 저희가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서운하다나요. 그 황당함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말로 표현이 안 될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남편이 신우 어깨를 잡아 끌어 가게 밖으로 내보내곤 진상 부리지 말라며 네가 어린애냐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2사람이 무슨 소리를 주고받았는진 몰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일식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와 함께 식사를 했지요. 얼마 후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더 어이없는 상황을 마주하고 말았네요. 신우가 일식집 앞에 멀뚱하게 서 있는 겁니다.
저희를 기다린 건지 아니면 시위라도 하는 건지 너무 창피하고 주변은 모르는 사람들 뿐이었지만 그래도 고기를 못 들겠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대뜸 너도 그러는 거 아니랍니다. 말이라도 제가 저 대신 아가씨가 드세요. 그랬어야 한대요. 어이가 없어서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랑 나랑 동갑인데 왜 자꾸야 너 이렇게 부르는 건지 오늘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더군요. 보는 눈들이 느껴져 카페로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제가 먼저 신우더러 나는 당신 오빠랑 사귀는 사이니까 함부로 말 놓지 말라고 호칭도 조심해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너 아직 우리 오빠랑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 하고는 또 말을 놓더군요.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어도 지금 그쪽하고 내가 오빠 때문에 알게 된 사이 아니냐 그러니 조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신우는 계속 앵무새 마냥 결혼 안 했잖아 소리만 해대더군요. 듣다 못한 제가 남편더러 당신 여동생 귀가 잘 안 들리냐고 한마디 쏘아붙이고는 먼저 카페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날 남편 말로는 제가 카페에서 나가고 난 뒤 신우가 아주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제가 자기를 무시했다면서 오빠가 돼서 어떻게 보고만 있느냐고 남편한테 화풀이를 어지간히 했나봐요. 근데 남편이 중간에서 자기가 이게 무슨 꼴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그건 그거대로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왜 자기 동생 성격이 별나서 그 모양인 걸 나한테 그러는 건지 나더러 그냥 참고 넘어가 주기라도 하라는 뜻인가 싶어서 듣는 것 자체가 불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더러 그런 것도 중간에서 제대로 처신 못할 것 같으면 나랑 결혼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냥 한 소리라면서 자기는 당연히 제 편이라고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미안하다 하대요. 그리고 얼마 뒤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도 할 말이 있어요. 남편이 신우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집 보증금은 시부모님이 보내주신 얼마와 남편이 모은 돈 얼마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 남편 입장에선 그 보증금의 일부가 결혼 준비에 필요했지요. 그런데 시부모님께서는 그럴 게 아니라 그 둘이 사는 집에 제가 몸만 들어오면 되지 않겠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래요. 한마디로 신우랑 같이 살라는 거였지요. 성격이 잘 맞는 것도 아니고 서로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는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 아버님이 그 서울에서 어떻게 여자애 혼자 살라고 하냐고 저더러 괘씸하다 못됐다 말을 막 하시더군요. 참고로 당시 저하고 신우 나이 31, 여자의 소리 들을 나이는 지나도 한참 지났을 때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전 결혼 엎으려고 했어요. 제가 뭐 남편에 비해 크게 부족한 사람도 아니었고 결혼 전부터 저렇게 막말을 하고 억지를 쓰시는데 결혼을 하면 얼마나 더 심하게 행동하실지 안 봐도 비디오였으니까요. 그런데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남편이 먼저 나서서는 어머님 아버님더러 저한테 말 막 하지 마시라고 화를 내대요. 저도 있는 자리에서 말이에요. 자기는 저 아니면 평생 아무하고도 결혼하지 않을 거라나 어쩐다나. 그래서 뭐 또 유야무야 없던 일이 되었어요. 이후로 신우와 제 사이는 완전히 틀어져서 결혼식 당일까진 말 한마디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신우는 저희 결혼식에 추기도 안 했습니다. 단 돈 5만 원도요. 그 돈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신우의 그 마음 씀씀이가 참 좁다 싶어서 실수가 나오대요. 그런데 제 여동생은 결혼 직전 셋이서 식사를 한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2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제 여동생은 저보다 4살이 어려요. 당시 막 회사에 다닌 지 2년 차였고요. 그리고 그렇게 두 여동생은 사사건건 비교를 안 할래도 비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들이를 하던 날이었어요. 첫 집들이 손님은 시부모님과 신우였고요. 처음에는 사다가 차려놓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직접 하는 편이 보기 좋겠다 싶어서 이른 아침부터 우당탕탕 난리도 아니었지요. 그렇게 한 상 차려내고 나니까 시부모님과 신우가 도착했고요. 그런데 아버님 손에 주방세제 선물 세트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우는 뭐 말해서 뭐예요. 기대도 없었지만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더라고요. 맨손으로 와서는 음식 이것저것 먹어보면서 잔소리만 어지간히 해대고 갔거든요. 짜다 달다. 이건 양념이 어떻고 저떻고 뿐만 아니라 집안 여기저기를 구경하면서
인테리어가 어떻고 가구가 싸 보이고 어쩌고 저쩌고 정말이지 당장이라도 꺼지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더라니까요. 반면에 저희 친정 부모님과 여동생은 그렇지 않았어요. 일단 집들이라고 했는데도 여동생이 언니 혼자 음식하려면 힘들지 않겠냐면서 그냥 시켜 먹던가 나가서 먹자 그러더군요. 그리고 집은 구경만 하면 되지 그러면서요. 그래서 괜찮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일찍 가서 좀 도와줄까? 그러고 묻대요. 그래서 마음만 고맙게 받겠다 했어요. 그리고 집들이 당일 친정 부모님께서는 뭘 사올래도 다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현찰로 주신다며 100만 원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은 백화점에서 유명한 디저트 세트랑 현찰 30만 원 주대요. 제가 결혼식 때도 축의금 많이 하지 않았냐. 이 돈은 받은 걸로 하겠다. 그냥 가져가라 했어요. 그런데 괜찮다면서 하나뿐인 언니인데 이 정도 못 해주겠냐며 기분 좋게 받아달라대요. 이후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은 번번이 있었어요. 명절이라던가 가족 모임이라던가 저나 남편의 생일 같은 날들마다 반복되었지요. 그리고 돈 들어가는 일은 언젠가부터 응당 저희 부부가 담당이었고요. 명절만 하더라도 장 보는 비용 그리고 어머님 고생하신다고 해서 드리는 돈이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내려가서 일을 하는 건 당연했고요. 신우는요. 데이트한다고 명절 연휴 내내 코빼기도 안 비추던걸요. 가족 모임도 저희가 하자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모이자 하셔놓고 외식을 하면 계산서는 슬며시 저희한테 밀어주시기 일쑤였습니다. 그럼 솔직히 2차로 카페를 가게 되면 그 정도는 어머님 아버님이나 하다못해 신우가 사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마저도 저희 담당이었으니 5 식구가 식사에 디저트까지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저희가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생일도 어머님 아버님 생신 때는 외식의 용돈이 기본이었지만 저희 같은 경우 제 생일이야 말할 것도 없고 남편 생일에도 축하한다 말뿐이시대요. 반면에 저희는 명절이면 친정 부모님은 여행을 가시거나 아니면 저희 오라고 해서 한상 차려주기 바쁘셨고요. 가족 모임도 저희가 돈 낼까봐 어느샌가 친정아버지가 먼저 계산하시기 일쑤셨어요. 제가 낸다고 하면 네 아버지 아직 팔팔하다며 괜찮다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제 생일이고 남편 생일이고 집에 오라고 해서 한상 차려주셨고 또 둘이서 분위기 좋은데 가라고 따로 돈 챙겨주시고 그리고 제 여동생도요. 제 생일 선물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형부라면 남편 생일도 잊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지난해 여름이었어요. 제 여동생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지요. 그동안 여동생의 마음 씀씀이에 번번이 감동했던지라 언니로서 그 이상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0만 원 해줬어요. 마침 작년 연초에 저희 회사에서 성과급으로 꽤 많은 돈이 나오기도 했고 남편이 선뜻 그러라 해주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도 시집을 가대요. 집신도 짝이 있다더니 가긴 가는구나 싶어서 제가 다 감개가 무량하더라니까요. 남편이 해줄 필요 없다는 걸 제가 그래도 그건 아니라고 해서 축의금으로는 200만 원을 해줬네요. 그런데 지난 1월 신우가 어디서 뭘 어떻게 듣고 알았는지 저한테 전화를 해왔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으니 야, 너 소리를 지르며 그렇게 살지 말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니까 네 동생 시집갈 때는 1,000만 원 주고 나는 200만 원 주냐면서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는 거냐고 악을 쓰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저도 당하고만 있을 순 없으니 똑같이 신우더런 네가 나한테 돈 맡겨놨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너는 뭘 얼마나 우리한테 해줬다고 그 돈이 적다고 난리냐고요. 그러면서 치사하고 더러우면 그 200도 도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우가 말은 못하고 씩씩거리더니 전화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솔직히 신우랑 싸운 거야. 신경도 안 썼어요. 그 성격이 어디 가냐. 진짜 여전하네 그러고 말았지요. 그런데 그 전화를 끊고 몇 시간도 안 지나서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설마 싶어서 받으니 어머님이 대번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신우 말이 사실이냐고 네 동생한텐 1,000만 원 해주고 신우한테는 200만 원 먹고 떨어지라 그랬냐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런 말을 했겠냐고 그랬어요.
다만 친정 여동생에게는 결혼 때부터 받는 게 많아서 언니로서 좀 더 넉넉히 돌려줬고 신우에게는 받은 게 없어서 친정 여동생만큼은 못해줬다 했지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기분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어쩌냐입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네가 신우한테 윗사람인데 윗사람답게 행동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윗사람 대접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돈 줄 때만 제가 윗사람인 거냐고 따졌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신우가 저한테 말 걸핏하면 놓고 야, 너 하는 거 옆에서 보셔도 뭐라고 한번 하신 적 없으면서 이제 와서 윗사람이니 어쩌니 하시는 거 이상하지 않냐고요. 그리고 그 전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저더러 스피커폰으로 돌리라 하더니 어머님더러 억지 좀 쓰지 마시라고 화를 내대요. 그 1,000만 원 이 사람이 번 돈으로 준 거고 오히려 그 200은 내가 주지 말자는 걸 이 사람이 우겨서 준 건데 알지도 못하고 왜 그러시냐면서. 그러니까 어머님이 사람이 그렇게 계산적으로 살면 못 산다고 손해보듯 살아야 잘 사는 거라면서 마음씨 좀 고쳐먹으라고 저희한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더러 네가 남매 사이 다 갈라놨다고 처음에 신우랑 셋이 살라는데 싫다 결혼 못한다 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답니다. 그러자 남편이 어머님더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전화를 쾅 끊어버리대요. 전화를 끊고 난 후 한동안 정신이 나간 것처럼 멍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동안 제 딴엔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잘한다고 해온 것 같은데 당신들 딸 경우 없는 건 생각도 못하시고 저한테 퍼부으시니 어이가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남편에게 당분간은 어머님 아버님은 못 볼 것 같다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자기가 할 말이 없다며 저 편할 대로 하래요. 제 앞에서 얼굴을 못 들겠다면서요. 이후로 매달 보내드리던 용돈과 생활비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설에도 아버님 생신 때도 시댁에 안 내려갔어요. 돈도 당연히 안 보냈고요. 어머님 아버님이 그동안 마음에도 안 드는 저를 그렇게 찾아대신 건 다 돈 때문이었다 생각하니 돈을 안 드리는 것 말고는 달리 떠오르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러자 저한테 문자로 하시는 말씀이 자식 새끼가 돼가지고 늙은 부모 상대로 치사하게 돈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랍니다. 답장도 안 했어요. 저를 자식으로 생각이나 하셨던 건지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요.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지만 이번 일로 어머님께 정말 크게 실망을 했어요. 남편이 일단은 제 편이라서 당장 이혼은 안 하겠지만 남편이 태도를 바꾸진 않을지 모르겠네요. 어머님하고 다시 볼 날이 올지도 모르겠고요.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하고 안 보고 산다고 해도 전 손해볼 게 없거든요. 오히려 편하기만 하지요 뭐. 그래도 이렇게 속에 있던 이야기를 털어내고 나니 후련하네요. 다가오는 어버이날에는 친정 부모님 모시고 여행이라도 다녀와야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